서울의 밤은 차갑고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김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여미며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과 그 만남이 가져올 두려움으로 요동쳤다. 서연은 늘 남들과 달랐다. 어린 시절 3명의 오빠들 사이에서 자란 그녀는 늘 남자다움과 가족의 기대라는 무게 아래 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딸에게조차 강인함을 요구했고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그 기대를 배신했다. 그녀는 남자가 아닌 한지우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다. 지우는 서연의 대학 동아리 선배였다. 25세의 한지우는 자신감 넘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긴 생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서연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로잡았다. 지우는 서연에게 세상은 더 넓고 사랑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사랑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공원에서 지우를 기다리며 서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오빠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웃던 날들, 하지만 늘 여자답게 행동하라는 잔소리를 들었던 기억. 그녀는 늘 자신의 마음을 숨겼다. 친구들이 남자 연예인에 대해 떠들 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비밀을 감췄다. 하지만 지우를 만난 후 그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꽃이 되었다. 서연아. 지우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다가왔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다. 추워, 이거 마셔. 그녀는 자연스럽게 서연 옆에 앉으며 잔을 건넸다. 선배나, 오늘 가족한테 말하려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건 큰 결정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하지만 무서워. 지우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서연의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서연아. 내가 곁에 있을게.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이 사랑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든 지우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몰랐다. 그녀의 결정이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집에 도착한 서연은 거실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김재훈, 50대 중반의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늦게 다니는 거 무슨 일이야?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아버지의 눈썹이 날카로워졌다. 말해봐. 나 여자를 좋아해요. 침묵이 거실을 덮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나왔고 오빠들까지 거실로 몰려들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견디며 지우를 떠올렸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미소.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한지우라고, 내 선배고.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집에서 하지 마.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터무니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예요. 그날 밤 서연은 집을 나왔다. 가방 하나만 달랑 든 채 그녀는 지우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어준 지우는 서연의 눈물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서연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그녀 자신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다. 그래도 지우의 품 안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지우의 작은 아파트는 서연에게 낯설지만 따뜻한 피난처였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빠가 나를 그렇게 볼 줄 몰랐어.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지우는 조용히 듣다가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았다. 서연아,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너의 일부야.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늘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우의 눈을 바라보며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이 잘못이 아니라는 확신을 느꼈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지우의 집에서 지내며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오빠들 중 막내인 민준 오빠만이 가끔 메시지를 보내왔다. 서연아, 아빠 화 많이 나셨어. 그래도 너 괜찮은 거지? 민준은 다른 오빠들보다 서연에게 관대했지만 그마저도 그녀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한편 지우는 서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서연을 데리고 서울의 작은 카페를 찾거나 한강변을 산책하며 마음을 달랬다. 내가 처음 커밍아웃 했을 때 나도 무서웠어, 지우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할 거야. 서연은 지우의 말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대학 동아리에서도 서연과 지우의 관계를 눈치챈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김서연이 한지우랑 사귄대. 뭐. 진짜 속삭임은 곧 비판으로 바뀌었다. 동아리 회장인 태연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동아리 이미지 생각해서라도 좀 조심해. 그 말은 서연에게 상처였다. 그녀는 동아리에서 늘 열심히 활동했고 누구보다 성실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까? 서연은 점점 더 자신을 숨기고 싶어졌다. 그날 밤, 지우는 서연을 데리고 한강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잔잔한 강물이 반짝였다. 서연아, 세상은 변하고 있어? 느리지만 분명히 지우가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야? 서연은 지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민준 오빠와 카페에서 만났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아빠가 너 돌아오길 바래?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나도 응원할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나 그냥 나로 살고 싶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살아. 하지만 아빠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지우와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별을 바라봤다. 지우야,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지우는 서연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 하지만 다음 날 서연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였다. 서연아, 집에 와, 아빠가 아파.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나 집에 가야겠어. 지우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나도 같이 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나 혼자 가야 해. 서연은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서연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어머니가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아버지는 심장 문제로 입원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커밍아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그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빠 괜찮으실 거예요. 네,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내가 집을 나간 뒤로 아빠가 많이 힘들어했어. 너 때문에.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가 되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왔다. 병원 밖에서 서연은 지우에게 전화했다. 지우야, 내가 아빠를 아프게 한 걸까?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진실을 말한 건 용기 있는 일이야. 아빠의 건강은 아빠의 책임이야. 하지만 서연은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지우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과의 관계도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들렀다. 아버지는 점차 회복되었지만 서연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연은 우연히 아버지의 병실에서 민준 오빠와 마주쳤다. 민준은 서연을 조용히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서연아, 내가 아빠한테 말해봤어.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서연은 놀라서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가. 그래. 아빠는 아직 이해 못하지만 내가 계속 설득해볼게. 민준의 말은 서연에게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학에서 서연과 지우의 관계가 소문으로 퍼지며 일부 친구들이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동아리에서도 서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우는 그런 서연을 위로하려 애썼다. 서연아, 세상엔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그걸로 충분해. 서연은 지우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아버지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서연을 보자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앉아. 서연은 긴장한 채 앉았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말한 걸 생각해봤어. 아직 이해는 안 가.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진 않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하지만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난다면 우리 가족은 예전 같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서연에게 또 다른 갈림길이었다. 지우를 선택하느냐, 가족을 선택하느냐. 그녀는 그날 밤 지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응원할게. 하지만 너 자신을 잃지 마. 서연은 지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알았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서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가족과 지우, 두 가지를 모두 지킬 방법은 없을까? 그녀는 지우와 함께 서울의 한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과 희망을 공유했고 서연은 처음으로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 한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30대 초반의 은비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다 무서워.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은비의 말은 서연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지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지우야, 나를 지키고 싶어. 그리고 너도 지키고 싶어.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함께 싸우자.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험난했다. 서연은 대학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다. 동아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녀를 퇴출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서연을 피했다. 심지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진마저도 서연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서연아, 나 너를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건 너무 낯설어. 수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수진아. 내가 편할 때 다시 얘기해. 그날 밤, 서연은 지우에게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너만은 나를 지켜줘. 지우는 서연을 끌어안으며 약속했다. 항상 곁에 있을게. 며칠 후, 서연은 다시 집에 갔다. 이번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사회가 널 받아줄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받아줄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딸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후 서연과 지우는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서연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서연은 그들 속에서 점점 자신감을 찾았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특히 아버지는 서연과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민준 오빠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가족 모임이 있어.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지우가 말했다. 가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들도 변할 거야. 서연은 가족 모임에 갔다. 거실에는 오빠들과 부모님이 모두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서연을 보자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은 서연에게 큰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를 밀어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였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서연은 가족과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서연과 지우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지우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고 서연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몰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취업 면접에서 서연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한 면접관이 무심코 물었다. 결혼 계획은 있나요?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다. 아직은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우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 숨겨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지우는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지금은 숨겨야 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 너는 당당히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지우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취업에 성공했고 작은 광고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 서연과 지우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사내에서 소문이 퍼졌다. 김서연, 그거 레즈비언 아니야? 그 말은 서연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동료들의 태도가 서연을 외롭게 만들었다. 지우는 그런 서연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서연의 생일날, 지우는 한강변에서 깜짝 파티를 열었다. LGBT 커뮤니티의 친구들과 지우의 친구들이 모여 서연을 축하했다. 그 자리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지우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서연이 말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아,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다. 서연의 아버지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엔 상태가 더 심각했다. 서연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 나도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나아졌지만 서연은 그 사건을 계기로 가족과 더 자주 연락했다. 오빠들도 서연을 점점 더 이해하려 노력했다. 특히 민주는 지우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은 지우를 가족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지우와 함께라면 어떤 시선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우를 가족에게 소개하는 날,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다. 지우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거실에는 부모님과 오빠들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민준이 먼저 나서서 지우와 악수를 나눴다. 한지우 씨, 맞죠? 서연이 많이 의지한다고 들었어요. 민준이 말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서연이는 제게도 큰 힘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지우를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지우에게 밥을 권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지우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완벽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그녀와 지우를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후 서연과 지우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여행하며 추억을 쌓았다. 지우는 서연에게 사진을 찍어주며 말했다. 너의 미소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서연은 그런 지우를 보며 사랑이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이해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서연의 회사에서 그녀의 성정체성을 알게 된 상사가 은연중에 차별을 시작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서연을 배제하고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았다. 서연은 좌절했지만 지우와 친구들의 응원으로 버텼다. 어느 날 서연은 회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그 말에 몇몇 동료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상관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지우는 서연에게 작은 반지를 건넸다. 결혼 반지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약속의 증표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다. 지우야, 나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1년 뒤 서연과 지우는 여전히 함께였다. 서연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서연은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았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서연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지우를 자주 집에 초대했고 오빠들은 지우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민주는 어느 날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너 진짜 멋지다. 내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어. 서연은 웃으며 답했다. 오빠,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서연과 지우는 서울에서 열린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며 거리를 행진했고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고 그 속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지우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서연이 물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다. 몰랐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해. 서연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은 사랑이었다. 지우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날 밤, 한강변에서 서연과 지우는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놓지 않겠다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나는 형제들 속에서 자랐다. 모두가 남자를 좋아할 때 나는 여자에게 마음을 주었다. 그리고 그건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었고 서연과 지우는 그 변화의 일부였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